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고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남자 주생 김도영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최근에 지수는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종목군들은 갈지 안 갈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재량 있고 능력 좋으신 분들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정확한 시장 진단과 함께 우리 고수쌤들 포도TV의 포도쌤들과 함께요. 끝까지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주실 포도TV의 저희 정쌤, 정택은 전문가와 그다음에 손쌤, 손대상 전문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 먼저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쌤,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국내도 해외도 기댈 곳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전혀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호재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 호재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2000포인트도 조금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마음 단단히 좀 먹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국내도 해외도 기댈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또 기댈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고요. 손쌤, 네. 코스닥 만만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주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이 조정을 같이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메르스 악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화장품주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런 살 얼음판을 걷는 행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쌤이랑 손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목소리에는 자신감들이 넘쳐나시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살짝 정리해 보니까요. 최근에 에너지와 화학 섹터 자체도 유가 부분에 대한 급락의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다시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 때문에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786-1022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앞에 꼭 고수라고 치셔서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문자는 013-3366-8288번이겠고요. 별도의 이용 정보료가 반드시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과후 수업 잠시 뒤에 시작을 한번 해볼 거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 포도쌤들의 알찬 종목 상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도쌤의 힐링타임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분이 먼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쌤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여쭤보실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대진 DM 대진 DMP. 제가 가격만 네네. 좀 여쭤볼게요. 5,860원 매수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만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어떤 거 제가 받으면 될까요? 어떤 걸로 이제 저 매수했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예, 거요. 예. 이게 언제 오른다면서 언제 그리고 될까 하고 좀 궁금해가지고. 아, 목표가와 손절가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화 끊고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예. 네. 자, 그러면 차트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진 DMP 매수가 5,800원 이렇게 좀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6월 달에 상당히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좀 화면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뒤에 현재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진 DMP가 최근에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의료기기 사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좀 매수하셨던 게 좀 아쉬워요. 자, 근데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작년 올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다시 조정 보이죠. 자, 똑같이 현재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4월 달 상승 주고 6월 달까지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받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똑같은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기술적 반등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나 잘 빠져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 4월달, 6월달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4,400원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일단 유지를 하십시오. 유지를 하시고 매수가까지는 제가 보기엔 반등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목표가는 조금 아쉽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의뢰를 해주시고 지금은 4,400원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일단 유지를 하시고 다음에 한번 반등이 나온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명쾌한 답변이 좀 되셨으니까 우리 정쌤이 오래간만에 방송에 또 나오셔갖고요. 명쾌한 해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믿고 한번 보유해보는 의견은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종목 상담을 또 시작해보면서 문자 상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올려주시네요. 마크로젠도 있고요. 삼성 SDI, 중앙백신, 또 삼성 SDI가 많이 있습니다. 서희건설, 한미약품 이런 게 있습니다. 김도영 고수님, 사랑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주쌤이 오빠 안타깝습니다. 손쌤, 네. 어떤 종목으로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네, 제가 좀 마음이 상해갖고 제 이름이 없어갖고 0079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SD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128,000원에 4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30% 정도 손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 SDI의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중대형 이슈가 사그러들었느냐, 당분간은 그런 이슈는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적으로서는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2차 배터리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판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 한 차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사실은 좀 물량이라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인데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85,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뭐 물량 줄이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저 한 5만 원대까지 5만 초까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5,000원에서 물량 줄여주시거나 혹은 뭐 좀 쓰리겠지만 종목 다 좀 파시고 추후에 다시 살아날 때 재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앞에서 대진 DMP하고는 우리 또 손쌤은 다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물량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삼성 SDI가 2차 전지수의 부분과 함께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문자가 어떤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정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비벨럭스, 부강약품, 메디포스트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로젠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쌤, 어떤 종목? 네.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우리가 하나만 좀 네.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좀 욕심이 생기는데 일단 제가 왜 하나만 여쭤보냐면은 부강약품하고 메디포스는 좀 똑같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강약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차트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바이오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이오 쪽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 메디포스트, 뭐 바이넥스, 한올바이오파마 엄청나게 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바이오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시세가 멈춘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강약품하고 메디포스트는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부강약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부강약품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잘 갔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냥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잘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7월 달 와서 장대응보 한번 맞고 난 이후에 지금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강약품은 현재 화면 보시면서 명심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241선, 즉 장기평선, 요 아래쪽에 보시는 굵은 선 보이시죠? 가격대로 보면은 22,500원입니다. 22,500원이 장기평선이 있는 241선인데 요 부분까지는 불가피하게 좀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쨌든 기업이 계속 가려면 장기 성장성이 중요하죠. 장기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면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25,700원인데 앞으로 한 2,000원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질 때 생각이 들고 장기 이평선인 22,500원을 회복시키면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번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죄송하게도 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2,500원 요 부분만 안 깨지면 일단 유지하시고요. 목표가는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만 22,500원 241선 부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로 부강약품 정쌤이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241이평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이평선, 1년이라는 거래일수 부분에서 나오는 평균 가격이겠죠. 이 부분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욕심프로기 정쌤한테 한번 또 토스를 한번 해보죠. 정쌤 받아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떤 종목 받으면 될까요? ENF 테크놀로지요. 가격은 어떻게 되시고요? 21,000원이요. 21,000원? 실적이 좋다고 그래도 왜 이렇게 딴 게 다 네.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받으면 될까요? 왜 빠지는지? 아니요, 그거하고 네, 네. 여기서 또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좀 네, 명쾌하게 네.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코스닥 차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진행 좀 할게요. 자, 아쉽게도 최근에 코스닥이 7월 24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린지는 잠시 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7월 20일부터 같이 빠지고 있죠. 자, 7월 20일부터 지금 코스닥이 빠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종목도 같이 7월 20일부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의 1차적인 하락 원인은 뭐라고요? 코스닥 차트가 먼저 무너지게 되면서 같이 이 종목도 현재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종목의 문제는 뭐냐? 코스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자, 올해부터 잘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올해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70억이에요. 그리고 2분기 예상치가 75억, 3분기 74억. 어떤 게 느껴집니까? 지금 1분기부터 70억으로 계속 실적이 정체가 돼 있죠. 정체가,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부터 70억이 정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추세가 어쨌든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7월 9일 날 보시면은 60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17,500원 사이에서 N자형 반등, 여기서 17,500원 그리고 18,000원대 부근에서 어쨌든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돌려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7,500원과 그리고 18,000원 사이에서 지지력을 보이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21,000원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아쉽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17,5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짧은 추세가 아닌 긴 추세라도 일단 유지가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라고 우리 어머니께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정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코스닥의 지수가 급락적으로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빠진 것뿐이다. 전체적으로 실적 추이는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지만 손절가 반드시 17,500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또다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힘드시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어요. 문자 부분에 또다시 어떤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웹젠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한창 또 들어와 있습니다. 유비벨럭스도 있네요. 자, 우리 손쌤. 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주식한 지 3주째 되시는 분이 네.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네. 자꾸 떨어지나 봐요. 아. 네. 유비벨럭스 14,900원에 40%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주식한 지 3주째 됐으면 이제 좀 어려운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매출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카드 역시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싱가포르 쪽으로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 자체 역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은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에서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비벨록스는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차트로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8,940원까지 빠졌죠.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16,000원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가 완벽한 타이밍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14년 하반기죠.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셨을 때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좀 더 안정적이었을 건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추세는 역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탈가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14,2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줄이시고요. 최종 이탈가는 어느 정도를 드릴 거냐면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00원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탈가 제시해 드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하신 지 이제 3주 되셨다고 합니다. 유비벨럭스의 하나의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좀 드리자면요. 팅크웨어의 최대 주주가 되겠죠. 팅크웨어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쪽의 내비게이션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부분과 함께 박스권 돌파 상향을 저도 시장 안정화되면서 받아보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팅크웨어가 함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싶지만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더 필요하시다면요. 포도TV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상담을 못다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과후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대부분 물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닌데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 전략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타기가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반등에도 룰이 있다라는 주제로서 반등 타이밍 잡기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선으로서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선으로서 구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이라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다 매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는 부분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도 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반등에서도 역시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드렸던 때가 뭐냐면 물타기를 계속해요. 근데 계속 밀려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커지겠죠. 반등할 타이밍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등 타이밍이 언제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보조지표, 폭넓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그 외에 그물망 차트를 통해 차트, 일목균형표, 수많은 보조지표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역시 반등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추세 안에서도 있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는 부분, 박스권 하단일 경우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으로서 역할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 사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정확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대부분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38%, 50%, 62%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죠. 38%면 고점 돌파하느냐, 50%면 고점 돌파하느냐, 62%면 고점 돌파하느냐.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그런데 38%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뭐 70에서 8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까지는 괜찮아요. 50% 정도에서는 한 60%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2%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현저하게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의 반등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비율적인, 확률적인 게임으로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겐과 엘리엇이 이 피보나치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이 아니라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겐의 경우는 100을 8개로 나눴죠. 그리고 피보나치의 경우는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보나치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우 이론에서의 최소의 반전 33.3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반전에 상응하는 비율 38.2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3에서 38%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70%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괜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반전율 50%입니다. 50% 돌파 시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60%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 반전에 상응하는 비율이라고 해서 61.8을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HTS에서는 62%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우 이론에서 반전이 나올 최대의 반전 66.7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역시 동일한 거죠. 61.8에서 67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전으로서 예시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LG전자에 대한 구분이에요. LG전자의 구분인데 피보나치를 그실 때는 어떻게 그셔야 되냐면 하나의 추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저가 69,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은 38%죠. 38%이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91,8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38%는 뭐 말씀을 해드렸듯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70% 정도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두 번째는 50%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땠냐라는 부분인데, 자, 사실 50%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죠.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38%에서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0%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레벨업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보나치에서 38%와 58%가 부딪혔을 때 일단 50%에서 기대감이 현저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냐 38%냐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해드렸죠. 30% 이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전에 고점을 1850%포인트부터요. 2042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꽤 많은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던 게 193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피보나치상 62%의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0% 미만이라는 확률을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무조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에 두시면서 무조건 나는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매매했다가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현재에 맞는 그런 피보나치 반전 비율에 대한 얘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실전으로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등에도 룰이 있다 편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쌤님. 주쌤. 방과후 수업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고 있습니까? 시장이 끝난 뒤니까요.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하나 둘씩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 포인트 딱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고점에서 떨어질 때요. 피보나치 수열대에서 38% 정도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 오고 매수가 들어오면요. 그때 직전 고점을 좀 뚫어낼 확률이 가장 높은 것 아닌가? 저도 또 하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방과후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우리 포도쌤 3인이요. 포도TV를 걸고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한번 종목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시간이니까 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도TV의 시크릿과에서는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대전을 합니다. 각 포트폴리오의 편입은요. 최대 5종목으로만 제한이 되겠고요. 금액 설정 없이 퍼센트 비율에 대한 비중 조절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매수가 편입은요. 방송 당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겠고요. 목표가 터치 시 자동적으로 이익 실현, 그리고 종가상 손절가 이탈 시 자동 손절의 원칙을 지키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먼저 포트폴리오에 제 종목군들을 아기자기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좀 거래량들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시장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라 IMS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밸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박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밑에다가 집어넣는 물의 기능을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 밸러스트 부분에 대한 수처리 기술력 부분이 세계 시장에 무려 80조 원 부분에서 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정부 기관을 통해서 기술력 인정을 받으면서 향후 시장의 성장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주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EM코리아도 해당이 될 텐데요. 한라 IMS가 하반기 쪽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2015년도에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었다가요.
그리고 나서 초반부에서 뉴스 플레이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선 추구작으로 하반기 성장성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코스닥발의 영향으로 같이 눌린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오래간만에 바닥권에서 바로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반기 밸러스트 수처리 기술력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함께 이 한라 IMS가 추가적인 성장성을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매수 맥점으로 좀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자, 공포의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우리가 주식시장과 경영이라는 브랜드 쪽에서 트렌드, 경영이라는 브랜드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바로 형제의 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롯데그룹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롯데케미칼 공포의 매수를 해보자라는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형제의 난에 의해서 가장 그룹발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발생이 됐죠. 최대 주주의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순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급락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역발상적인 측면에서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난 승승장구하면서 화학업종 중에서도 계속 실적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도 업종으로 갔었고 주도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요. 바로 에틸렌 수지 부분의 가격 때문에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왔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저점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종가상 내려와 버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요. 내일 부분에 대해서 공포적인 급락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관계 쪽에 오늘 대량 매도 압박,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 이후에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라면 역발상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좀 나타날 것 같겠고요. 하반기에 에틸렌 수지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실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요.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살짝 내일 눌림목이 좀 들어온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전히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 찾아뵀을 때 눌림 매수를 좀 잡아보자라는 관점이었거든요. 7,700원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수가 7,830원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800원,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어내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가져갑니다. 거래량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겠고요. 단 손절가는요. 시장의 분위기 부분과 함께 어제의 저점 부분을 조금 깨는 부분인 6,810원을 반드시 지켜주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 종가가 22만 5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하반기 기대 부분을 가면서요. 목표 주가는요. 27만 6천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전 고점 부분에서 고점에서 두들겨 맞았던 자리에 형제의 난 부분에 불확실을 냈던 자리로 체크 포인트를 잡겠고요.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이 좀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편입을 해야 될까 제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어떡할래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스타트합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교육을 했는데 네. 잊어먹을까 봐 빨리 또 그렇군요. 기억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코콤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IoT 쪽으로 사물 인터넷이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CCTV에 대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코콤 역시 CCTV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적인 부분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했던 교육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추세를 지금 거놨습니다. 4,05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22,7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하나의 추세라는 거죠. 이런 추세를 좀 빚고 봤을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는 38%, 50%.
그다음에 62%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62%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이전에 9점 돌파할 가능성 30%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일봉으로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올라오게 되면은 이전 고점 부근이 한 17,000원 부근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반등 나오는 거 뭐 걱정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오게 되면 17,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탈가 시장이 불안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탈가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면서 12,400원 부근, 12,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10,000원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12,400원 이탈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아트론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죠. 비아트론. 사실은 실적주 하게 되면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역시 올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하반기부터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중국 쪽에서 상반기 쪽에 역시 투자 이어졌습니다만 올해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비아트론 충분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만 보게 되면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중국 매출의 효과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게 되면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반등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 박스권 매매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당연히 16,500원 부근까지 박스권 상단인 16,5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매수를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시장 불안하게 되면 종목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손절가 12,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피보나치 하나 더 거볼까요? 8,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38% 부근이다. 그쵸? 38% 부근인데 여기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 70% 이상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뭐 비아트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콤과 비아트론을 저희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선생님, 다 좋단 말이에요. 네. 비아트론 향후 성장성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돌아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보니까 7월 달에 네네.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들을 좀 올려놨던 물량들을 네. 손절 로스컷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지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았던 이유는 역시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정을 받고 재매수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길게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무조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끊어낼 때는 끊어내고 다시 재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겠고요. 자, 정쌤 네. 시작하시죠. 네, 전쟁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네, 저한테는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민엔지 그리고 한섬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한번 승부 볼 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민엔지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보안 관련해서 모바일 부가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오피스 솔루션도 하고 있고 핀테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사물인터넷과 마찬가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핀테크죠.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피스 솔루션 사업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핀테크 가지고 있는데 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프라인 은행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안이라는 겁니다. 내 돈 날리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최근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뭐 한국정보인증, 뭐 커나이, 뭐 안내 이런 거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시대적인 조류, 뭐 트렌드라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은 이런 트렌드에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못 올라간 미넨지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넨지 선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조금 돈 되는 사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10,000원에 가입하라 그러면 조금 아까워요. 근데 이 회사용 서비스가 좀 단위가 작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1,000원인데 한 가입해봐라. 그럼 살짝 솔깃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현재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 건당 1,000원입니다. 만 원보다는 조금은 1,000원이다 보니까 이 단위가 작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벌써 가입자 수가 260만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돈이 구찌가 작아요. 그러니까 돈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네. 서비스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주셔야 되는데 주식이 없네. 네. 네, 주식을 안 샀네요. 서비스만 잘 쓰세요. 네. 서비스만. 서비스는 쓰고 있습니다. 서비스만 잘 쓰세요. 네. 서비스 잘 쓰시고요. 하나만 더 가입하시죠. 간편 결제까지. 기왕하시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주식을 네. 사야겠네요. 거. 예. 자, 다음 주 사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은 그 받쳐주는 실적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 수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매력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그리고 최근에 와서 부동산 등기 서비스도 신사업으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도 조금 영업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쩐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사업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가야 되는데 이후에 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거는 단기로 다음 주, 이번 주 본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거래량을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최근 3일 동안 7월 30일부터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반전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음봉일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7월 31일 그리고 오늘 8월 3일 연속해서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연속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현재 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 자, 오늘 거래량도 일단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10%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47,000주 기간에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전략이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매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초가에서 우리 오늘 종가 35,650원까지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41,500원 잡을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한섬. 요거는 조금 중기로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2013년 부분보다는 실적이 뭐 대폭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지만 최근에 와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꾸준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고점,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급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7월 13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까지 현재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대비 일단 강하게 움직여주기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자, 매수가 39,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43,450원. 일단 목표가 10% 잡았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빵빵 한번 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 포도TV에 모두 포도쌤들의 전략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데요. 누구 할 것이 손쌤인지 정쌤인지 그리고 주쌤 하실지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수익 팡팡 나시고 이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겠고요. 우리 정쌤 그리고 손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